자, 오늘은 숫자 1이 4개가 겹치는 11월 11일입니다. 이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 막대 과자 데이라 그래서요. 이 막대 과자를 사서 뭐 나눠 먹는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가래떡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떡을 만든다고 상당히 좀 흥분해서 이렇게 유치원에 가는 모습도 봤는데, 특히 중국에서는요, 광군제라고 하죠. 이 독신의 날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는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동석 기자, 오늘 이제 11월 11일 광군절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초에 물건이 58만 개가 팔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앵커께서 저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도 광군제, 그러니까 1이 4번 들어가는 솔로데이, 그러니까 독신의 날로 현재 비공식 기념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솔로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이벤트의 날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선 온라인 쇼핑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쇼핑 개시 1분 36초 만에 무려 1조 6천억 원의 매출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초당 거래가 58만 건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등은 약 8억 명의 중국인들이 이날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플랫폼에서 하루의 거래액만 뭐 45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 광군제는 매년 이슈가 되죠. 과연 올해 광군제에는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올해 광군제에는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매년 화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된 상황이라 과연 올해 광군제에는 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중국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행사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 떨어진 소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광군제가 전 세계 축제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1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1년. 네. 그런데 2009년부터 해가지고 11년 만에 이렇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상행위를 극복할 정도로 힘을 길렀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에 시작했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불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이돌 가수를 내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렇게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는 데는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리고 오프라인 업체들도 가세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광군제 보니까 우리 한국이 상품이 전국에 3위 매출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억 위안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LG 생활화학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의 삼성 이런 거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진이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 광군제를 모델 삼아서 새롭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국민적인 역량을 좀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에서도 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지금 뭐 쇼핑몰이나 뭐 대형 마트들이나 뭐 이렇게 좀 할인해주는 이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또 코리아 페스타 행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인물도 한번 보죠. 이 미국의 제약사입니다. 화이자하고요. 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한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런 중간 발표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가 들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걸로 해서 무려 24조 원의 돈방석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부 얘기도 좀 화제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부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어제 화이자 제약이 계속해서 실검 1위에 올랐었죠.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이 화이자 제약과 함께 백신을 만든 회사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입니다. 이 바이오엔테크는 부부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라고 해요. 근데 이들 부부한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들 부부가 독일인이라기보다는 터키에서 이민 온 이민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흙수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들 부부가 정말 열심히 그 연구를 해서 화이자랑 같이 백신을 개발을 했고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행운으로 들릴까 봐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굉장히 미담으로 지금 얘기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들 부부는 연구하던 연구원일 때 서로 만나서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했는지 심지어 결혼식 날도 이 남편이 그 실험복을 입고 하얀색 실험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고 급하게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실험실로 와서 또 연구를 했을 정도로 연구에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결혼식 의상을 가운을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제가 부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혼인신고하자마자 실험실 달려가면 혼나죠. 혼납니다. 네. 근데 그럴 만큼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연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부부였었고, 근데 이들 부부가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24조 원 동방석에 앉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24조 원 어디서 나온 거냐 봤더니 화이자는 물론이고 이 바이오엔테크도 그 주식이 껑충 뛰었습니다. 주가가 어제 23.4%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21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사실 독일에서 24조면은 얼마나 되는 건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의 그 국영 항공사 있죠. 루프트한자가 시총 6조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거에 한 4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오를 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들 부부는 어제 또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연구소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성에서 점점 결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백신은 도대체 언제 맞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 대표님 예. 언제쯤 백신 접종이 좀 가능할까요?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빨리 서두르면 뭐 연말부터는 뭐 시작한다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화이자 백신 개발했는데 그 안정성, 효능성,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개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는 그 언제 접종하냐 하는데 그 백신이 나와도 미국 사람 우선 접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올 차지는 내년에 늦어야 되고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배정받고 또 안정성도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또 유통 체인도 콜드 체인을 또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분기부터 맞출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 가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화이자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좀 개발하는 거에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화이자처럼 미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화이자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또 연구원의 또 열정 이게 뭉쳐야지 백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좀 초기 단계라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백신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는 방역 수치 잘 지키면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